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물리나 화학이다 이런 그다음에 재료공학이다 이런 것들의 그 틀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재료과학 한다는 사람이 이미 물리나 뭐 화학 모르면 지금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 쪽에서도 이제 생명 물리 이런 게 이제 큰 분야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과거와는 달리 좀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이 다른 이 전공끼리 모아서 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전자 회사들이 예. 이게 소니를 제치고 1등을 하게 된 게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 황창기 사장 얘기 들으면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로 넘어가면서 그때 소니는 아날로그는 완전히 잡고 있었는데 디지털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한국이 새로 시작하는 같이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넘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추세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있는 추세를 또 쫓아가려면 남을 곧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의 그 추세가 변해가는데 거기에 잘 타면 차세대. 네, 차세대 그걸 먼저 타면 그러면 그전에는 그 원래 있던 틀에서는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을 그냥 지금식으로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적된 게 워낙 작아서 거기서 이렇게 남을 그러니까 이 노벨상 한두 개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별한 걸로 근데 남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아주 선도적인 지위의 학문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융합 학문이 되면서 이제 그게 막 비빔밥이 되고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면 선진국보다 이 선진국을 앞서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또 재단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머지않아 노벨상 과학 분야든 뭐 좀 나오겠습니까, 수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네. 하도 사람들이 노벨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노벨상 못한 게 무슨 한처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될 그런 단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벨 과학상을 배출한 국가가 28개국입니다, 세계에. 근데 우리 경제 규모가 아까 11위, 14위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까 SCI 논문 수가 11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28개국 안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왜 안 되느냐?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역사가 너무 짧다. 지금 얘기하니까 일본도 노벨상을 받게 된 게 이 근대 과학을 들여온 후에 3세대에 가서 받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근대 과학이 들어온 게 저희 세대가 아마 2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3세대 막 들어갈 그러니까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투자한 게 20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가 3세대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더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문도 바뀌어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공부 잘해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누구나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과학상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예기치 않은 일을 하다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하던 일 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터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일이 나오는 거죠. 뜻밖의 또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나카 고이치 아까 화학상 얘기한 사람 그 사람도 그런 경우. 뭔가를 계속 매달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 수가 11위라고 그런 얘기는 남들만큼 안 하는 걸 11번째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아이디어군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고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면서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되고 하다가 뭐 1년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면 유행 따라가면 결국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연구재단도 지원을 할 때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해보고 돈 줬는데 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끊어 이러면은 그러면 정말 그런 새로운 일이 남이 안 하는 일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긴 호흡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1년짜리보다는 3년짜리 이렇게 주고 결과가 바로 안 나오더라도 뭐 아까 얘기한 성실 실패제도 같은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러니까 북돋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순으로 봐서
한 10년 안에 나올 겁니다. 누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듣기 좋은 반가운 예, 얘기입니다. 이제 교수님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장으로서의 또 하시고 싶은 일, 또 물리학자로서 또 좀 매달리고 싶은 연구 그 목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학문적인 얘기는 제가 이미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예.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지원. 그게 이제 네. 그게 노벨상 받는데도 그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일을 그냥 젊은 시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지고 막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저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학에 아까 우리 글로벌 좋은 대학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대학이 어떻게 돼야지 글로벌하고 좋은 대학이 되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교육개발원도 있고 평가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연구소가 있는데 예. 대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소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은. 그러니까 그냥 신문서 평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신문서 평가는 굉장히 엉성한 지표잖아요. 보시면 알겠죠. 학생 수, 교수당 논문 수 이렇게 따지고 그거보다는 정말 대학다운 대학이 되려고 그러면 연구도 잘해야 되고 교육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거에 중심을 둬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외국의 그냥 지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적으로 특화된 대학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전에서 지금 대학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정책 연구를 좀 해서 싱크테크 같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자료도 축적하고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또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과학계 또 학술계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과학자이고 또 과학 한국, 지식 한국을 이끌어가는 한국연구재단 오세정 이사장 만나봤습니다. 우리 과학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요. 머지않아 노벨상도 곧 배출할 거다라는 희망적인 얘기와 더불어 과학 정신을 잠깐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해옵니다만 아마 이것이 우리 국민의 고유한 과학의 기질이 아닌가 우리의 밝은 과학의 미래를 떠올려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